인하 금통위가 있는데 인하를 합니까? 전 안 한다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줘야 내려도 욕을 안 드셔. 나 한 몸 이세에서 총재님이 비난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네 그러다가 빈찬 앞바다 여기로 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 통수방송, 본격 빈찬압 방송, 본격 긴급 해명방송, 주식은 지금 긴급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무슨 일이 있었죠? 사실 저희의 어떤 특히 니니의 상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켠 이유, 켜야만 했던 이유, 알상무님 오늘 방송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긴급하게 요청했던 이유,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씀해 보시죠. 아니 뭘 일주일에 라이브를 4번을 해. 내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기준금리 인하했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인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인하했을 때 이제 총재님이 조금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명 방송을 하면서 총재님이 왜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동결을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동결을 할 거라고 예측했을 때는 어떤 그 근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우리 총재님이 이걸 내리셨는지 기준금리 내리셨는지 오늘 낱낱이 퀵하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려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죠. 많았어요. 근데 왜 동결이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지난달에 원래 내려야 되는데 환율도 그렇고 조금 그러니까 다음에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1월에.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이 95%, 92%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 시장 금리도 좀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어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5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오늘 20년물 입찰도 있었는데 기준금리도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미 시장 금리 다 내려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왜 안 내릴지도 모른다. 화이 도대체 왜? 동결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오늘 내려서 뭐가 달라졌어요? 내려서? 방송을 하게 됐죠. 오늘 이제 물론 주식이 어제도 미국장이 빠져서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한국 시장이 하락해서 시작했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준 덕분에 기준금리 인하한 덕분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온 건 맞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우리가 든든한 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해서 뭔가 달라지느냐 펀더멘털리 우리나라 구조가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판하시는 분들의 이제 요점은 이거 부동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왜 했냐고 생각해보면 부동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왜 금리를 내렸냐라고 하면 부동산 또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식이고 뭐고 또 부동산 뭐 PF 어쩌고 하면서 지금 사실 서울 3구 그 집값이 지금 또 역대가를 꽂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 내리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한국은행 측에서는 그 금통위 측에서는 그럼 금리 인하한다고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 금리 인하한다고 어차피 니네 못 빌리잖아.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대출이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시면은 부동산이 좀 개혁이 해야죠. 근데 정부도 실패했고 시장도 어떤 부동산의 조정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다 망하게 둬? 부동산 PF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뉴스에 부동산 PF가 안 난 지 꽤 됐지만 부동산 PF가 이제 이자를 못 내서 PF가 청산될 위기가 꽤 많아요. 물론 금감원에서는 그걸 정리하라고 했지. 근데 안 해. 왜냐면 그냥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가 그 임대료 안 내리는 거랑 비슷해요.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밸류가 확 낮아지거든. 밸류를 좀 낮추면 어때요? 사실 이제 부동산 없는 쪽에서는 그걸 바라는데 이제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볼 때는 부동산 PF가 만약에 10조 정도가 문을 닫아 그럼 우리나라 부의 10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쓰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시면 요 금리 결정 전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막 아파트 사준다 그러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죠 내부에서. LH에서 매입한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왜 우리 돈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정말 그 고뇌에 찬 총재님의 네. 결단 아닙니까 이게? 아니 용비어청과 그렇게 몇 주간 외쳤는데요. 이 효능이 없는데요. 지금 이게 한국은행 본점까지 다다른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총재님 용비어청과 기자회견을 열심히 하지만. 보니까는 네. 막 엄청 이를 악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우리 알상무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물론 이제 학자 쪽들을 볼 때는 지금 아프더라도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다가 있지만 시장에 계시고 주식하시고 특히 뭐 건설사 이쪽에서는 좀 내려줬으면 하죠. 그렇죠. 어쨌든 기준금리를 오늘 인하했고요. 그 보여주시면 요게 저희가 그 한국은행 갔죠. 익숙합니다. 저희 여기는 못 들어갔지. 저희는 여기는 이제, 네, 저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간 데죠. 네, 맞습니다. 옛날 그 박물관. 아, 얘는. 익숙해. 네. 다시 이제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금통위원은 7명이에요. 네. 7인의 사무라이 뭐나 그런 것처럼 네. 7명이에요. 여기 총재가 계시고 금통위원이 6명 계시는 거죠. 이 중에 오. 한 분은 부총재예요. 네. 한국은행 총재하고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이고 나머지 5분이 뭐 기재부나 은행연합회 이런 데서 추천받아서 오.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래서 요 7분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알상무님도 한번 네. 뭐 금통이 또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게 이쪽이 좀 땡기진 않아요. 그래요? 네. 왜요? 저는 보수가? 여의도가 좋아요. 아 여기 명동 쪽에 있죠. 이렇게 본점. 임명직은 예. 힘이 없어. 선출직이 짱이야. 민주국가에서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선출이 돼야 아무도 눈치를 안 보고. 아 그러면 요 7명이니까 예를 들면 4대3 뭐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첨예하게 4대3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총재는 대부분 가운데 앉은 것처럼 만약에 4대2가 나와. 네. 그럼 이제 5쪽으로 붙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이죠. 그럼 총재님은 그 허수아비예요? 그건 아니고 설득을 해요. 여기서 네. 이제 회의 시간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총재님 마음대로예요? 금통위는 그 금통위가 허수아비네.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네. 소수 의견이 나오는 케이스는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리더십이 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하면 좀 물러서는데 가끔 소수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장은 좀 다음 금통위 때 어떤 결정이 일어날지 좀 짐작하기도 하고 오늘 어쨌든 내렸어요. 3%에서 2.75%로 네. 시장에서는 25bp라고 하고 0.25%죠. 네. 인하했고 지금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보시면은 계속 올리다가 계속 머물다가 작년 10월에 한번 내렸어요. 25bp. 2024년 10월에 네.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내리고 1월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2월에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75bp 0.75%를 내려서 지금 3.5%였던 기준금리가 2.75%가 된 거죠. 와,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죠. 낮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기준금리 요거 금통위가 4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이면은 지금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혹시 예상하시나요? 오늘 금통위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또? 네. 또 풀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냥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면 다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아보거나 예금한 적 있어요? 은행금리로 하죠. 기준금리가 뭐냐면 네. 한국은행이 은행하고 7일물 레포라고 7일물 레포를 은행하고 한국은행만 하는 게 기준금리예요. 여러분들이 시중은행 가서 대출 얼마에 됩니까? 그럼 그쪽에서 이제 직원 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온 거 그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시중금리가 시중은행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류하는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주식은지금에서 브리핑을 했지만 네. 예금금리는 지금 벌써 킹반영 돼가지고 맞아요. 시중은행이 싹 다 2%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렸죠. 근데 대출금리는 좀처럼 빨리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나쁜 놈들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행만 좋은 거 아니야? 한국은행 나쁘지 않아. 은행이 나쁜 거야. 시중은행만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근데 시중은행은 또 이제 이 시장 경제에서 네. 내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또는 내가 예금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뭐 시장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와, 근데 이거 진짜 은행만 좋은 거 아니에요? 대출금리도 빨빨 내려줘야지. 이거는 느그적느그적이고 뭐 지금 뭐 예금금리만 잽싸게 내렸거든요. 얄미워요, 약간. 그 미국은 좀 덜해요. 네. 미국은 그래서 그 경쟁이 좀 있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우리는 이제 대출 받으면 중간 상환하면은 좀 돈을 위약금 같은 걸 내잖아요.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지만 네.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위약금이 안 내. 오. 그래서 이제 집 살 때 돈을 빌리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오, 좋은데요? 근데 내가 낮은 금리에 빌렸잖아요. 안 갈아타고 가만히 있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이제 금리하고 집값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좀 안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빌릴 수 있을 때가 있고 못 빌릴 때가 있어. 네. 빌릴 수 없을 때가 있어. 얼마 전에 이제 강남도 대출 받아서 집 사면 못 하게 돼 있었죠. 캐시로 들고 가야 돼. 네. 30억 캐시로 줘야 돼. 근데 이제 좀 풀린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는 걸 알아. 네. 하지만 지금 완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분위기고 그게 이제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로 9시에 시작해요. 그 다음에 회의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인하, 동결 이걸 발표를 특정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 나면 하는 거야. 9시 반에 될 때도 있고 10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오늘은 시간 보니까 9시 49분 정도 나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도 꽤 50분 동안 말씀하신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요거 원본 한국은행 유튜브 가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총재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거 참고하시려면 한국은행 유튜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따온 거예요. 네. 한국은행 지금 들어가 보시면 한국은행 그 기자회견도 있고 그리고 경제 그 방향 발표한 것도 오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왔죠. 요약. 오. 저거 다 읽는 사람은 이제 업계에서 애널리스트밖에 없어요. 네. 트레이더도 저거 안 봐. 세 줄 요약 좀.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 요약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저밖에 없죠. 틈새 어필. 딴 데 가면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될 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이 방송을 오늘 이렇게 추진을 한 것도 다른 데서는 진짜 그거 거의 발표나자마자 1시간 내로 막 올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딴 걸 방송을 보는데 네.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막 맞아요. 어디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알 성모님이 정말 이거 딱 요약을 잘해주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방송 추진하게 됐죠. 그럼 우선 약간 용어부터 어렵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그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는데 부탁해요. 통화정책 방향 맨 앞에 인하했어요. 근데 왜 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환율이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물가는 안정됐고 물가는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계부채는 좀 줄고 있어요. 돈을 못 빌리고 있죠. 그래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아서 경기가 꺾일 것 같아서 이번에 인하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본심을 하면 사실 한국말은 이제 뒤에 본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 경기가 꺾일 것 같아서 경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인하했어요. 그런데 환율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물가도 좀 안정된 것 같고 가계부채도 좀 증가가 둔화된 것 같아요. 라고 한 거고 그럼 이제 쭉 설명하거든요. 디테일하게. 세계 경제 별로예요. 불확실하고 넘어가고 국내 경제도 역시 별로예요. 이게 조금 이번에 큰 어떤 영향을 미쳤을 텐데 쎄했습니다. 네,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이 1.5로 하향 조정했어요. 1.5라는 건 사실상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다른 기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뭐 맞아요. OECD나 IMF나 KDI 이런 데서 조사한 것보다 지금 한국은행이 거의 최저치를 내놔서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안 좋은 건가 보다. 근데 이렇게 해야 금리 인하해도 욕을 안 먹는 거지. 아 밑밥인가?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한 2%? 좀 낮게 보는 데는 1.6까지 봤었는데 네. 한국은행이 이제 제일 낮은 1.5%, 올해 1.5% 성장하고 내년에 1.8% 성장할 거예요. 거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불확실해요. 네. 생각해 보시면은 주로 이제 정부는 KDI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좀 낮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치고 가서 그러니까 요거는 높게 낮게가 아니고 좀 레디컬한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한 그 성장률을 찍은 거예요. 네. 한국은행이.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나오는 성장률 전망은 연구 기관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건 더 하향될 수 있어요. 아 1.5보다 더? 제 생각엔 0.8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거의 망한 거지. 망했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가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니 근데 이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추경을 위한 맞아요. 네? 맞아요. 맞다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에 좀 아는 사람들 있고 네. 관료들도 좀 많이 아니까 네. 어쩌저쩌 이렇게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정치 쪽 뉴스에 좀 집중하느라고 조금 경제 쪽 뉴스는 요즘에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귀퉁이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요? 가게 신용이나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신용 같은 거. 아 맞아. 요즘에 엄청 어렵다고. 맞아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은 장난 아니에요. 음. 지방 부동산, 지방의 뭐 아파트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아파트 대출 받은 거를 아파트 그러니까 집 대출 받으시면 알겠지만 그 이자를 제대로 못 내면 독촉이 와요. 그리고 계속 못 내면 차압이 들어와요. 꽤 있대요. 뭐 조금씩 뭔가 낌새가 보이는구나. 그런데 물론 금리를 낮추는 거는 요거 증상만 막는 거, 잠깐만 막는 거예요.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그리고 아마 정부하고도 좀 교감이 있었겠죠. 네. 뭐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럴 아니 것 같고. 거기 권한대행님이랑 또 친분이 꽤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별로 안 친해. 죄송합니다. 잘 요즘 몰라요. 권한대행님이 조금 아니야. 바쁘셔. 요즘 그쪽은 바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질문을 했죠. 이거 추경한 것도 포함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하면 1.5%고 다음에 또 내려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꾸 풀어도 되는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뭐 빠르게는 안 내려온다고 해도 네. 어쨌든 금리 이렇게 내려오면은 네. 또 이렇게 마통 뚫고 또 대출 이빠이 받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부동산 확 올라가고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미 반영됐잖아요. 이미 강남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거기 어디야? 베일리? 100억 찍었다는 원베일리.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러니까 지금 강남은 30평짜리가 100억 찍었다는 계속 얘기가 매일 있어요.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풀어도 되는지 참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돈 풀어도 거기는 올라가는데 지방 아파트는 빠지니까 이게 참 그 통화 정책이 어려운 거예요. 통화 정책이 그 약간 그 방 공기 데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 사무실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춥다고 히터 올리고 아, 어떤 사람은 덥다고 창문 열잖아요. 각자의 니즈가 다르구나. 각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우리 그 총재께서 엄청 잘하죠. 뭐가요? 지금 총재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완전 망했을 거야. 이후 플랜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실래요? 그 어제 거 보셨으면은 네. 좀 소술견이라도 하거나 좀 내리기 싫다는 정도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네. 오늘 아낌없이 내릴 거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시장이 좋아하네요. 아 근데 사실 뭐 총재님이 인하했지만 네, 그게 알상무님의 의견과는 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까? 아 그럼요. 총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저는 뭐 토 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견을 내야지 건강한 의견을 그래야 이게 토의가 되고 발전이 있는 거지 무조건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요 하면은 그게 맞나요? 학교 다닐 때 네. 그 총재님 수업 시간에 바보 같은 질문 하잖아요. 네. 30분 동안 잔소리 듣고 네. 그 지금 한국은행도 회의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총재님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아, 총재님 제자들이고 그럴 수 있지. 거기서 이제 바보 같은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안 끝나. 안 설교- 끝난다는 설교 얘기가 타임 있어. 시작되구나. 예. 그래서 총재님한테는 총재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언론들도 그렇게 이번에 비판적이지 않죠. 네. 왜냐면 내려줬으니까. 어... 이번에 사실 내렸어야지. 그리고 뭐 제가 바보 같았던 거죠. 죄송한데 오늘 해명 방송이 빈 차납에 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차납이 금 채우시는 중이구나. 이만하게 비어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물가는 네. 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연간으로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안정됐다는 얘기는 사실 전 좀 찬성하기 좀 쉽지 않은데. 전혀 체감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가라는 게 작년보다 2%니까. 근데 작년 우리 집 앞에 그 음식값은 한 50% 오른 것 같던데. 아니 뭐 사 먹을 게 없다니까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요즘 주차비 엄청 오른 거 알아요? 주차비? 여의도 주차하잖아요. 10분당 1,400원도 있어. 와. 1,600원도 있어. 그럼 1시간 되면은 거의 2만 만 원 넘어요. 예. 만원 넘어요. 와. 우와, 장난 아니죠. 근데 안정이에요, 이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한 거죠. 같아요.
근데 이 물가가 안정됐다는 게 항상 뭐 물가 안정 이러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네. 여기서 물가라는 게 네. 어떤 걸 반영하는 거예요?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인데 실제로 물건은 아니고 물건과 재화와 노동의 노동 서비스의 가격이죠. 네. 근데 저희가 헷갈리는 게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절대 물가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뭐 커피 가격. 근데 이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작년 대비, 전월 대비야. 그러면 그러니까 10%씩 오르잖아요. 10년 지나면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100% 올라요. 네. 근데 2%면 10년 지나면 20% 오르죠.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건의 가격 중에 제일 낮은 걸 골라. 아, 통계 오류 함정. 신라면은 블랙 신라면 아니고 제일 싼 거. 스낵면. 옛날 신라면. 그리고 이제 택시도 우리 블랙 택시 타고 그러잖아요. 벤티. 카카오. 네. 말고 제일 싼 거. 일반 택시. 그리고 뭐 버스 가격도 네네네네. 제일 싼데. 아. 치킨도 그 또봉이 같은 거. 2마리 하나. 그런 거. 2마리 하나 호식이. 15,000원이면 7,500원이네? 비비큐는 한 마리에 2만 얼마인데. 맞아요. 아. 그리고 학원도 제일 싼 거.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근데 그것도 계절 조정을 해요. 계절 조정을 해. 계절 조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늘 파동이 나서 마늘이 엄청 싸죠. 네. 그럼 뭐 그거 다시 조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 가격 있잖아요. 네. 컴퓨터 가격이 우리가 컴퓨터 이제 그 스펙이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그대로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낮춰. 오. 물가 계산할 때. 그러니까 애플이 내가 예전에 살 때는 뭐 350만 원이었어. 그런데 애플 성능이 좋아졌는데 또 350만 원이야. 네. 계산할 때는 200만 원을 계산해요. 물가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아, 계산법이 이상한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이 시민들이 막 느끼는 물가랑 다르면 좀 조율을 하고 통계를 다시 만들어야죠. 정확히 알려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전세 가격도 물가에 들어가요. 아. 전세, 월세 가격도. 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뭐 10억짜리 전세가 있다고 쳐. 그러면 금리가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연 5%, 5천만 원이야. 그런데 금리가 1%면 죄송합니다. 연 1,000만 원이야. 그걸 물가에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나와. 그러니까 이상해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요?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방식이 CPI 방식이라고 그런 방식인데 미국은 그래서 PC라고 우리가 미국은 CPI가 있고 PC가 있거든요. 네네네. PC가 그 실제로 사는 장바구니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CPI하고 CPI보다 PC를 더 중시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좀 윗분들이 이런 거 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물가가 2% 인정 뭐 약간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 전혀 맨날 발표할 때마다 공감이 안 되니까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는 잊어버려요. 제 생각에는 예? 한국에서 물가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요? 물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네. 제 생각에는 약간 그냥 성장률 정도 좀 봐야 되고 성장률이 근데 1.5%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 빼고 실질 성장률이 1.5%라는 건 사실상 올해 사업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플러스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요거를 알고 있었지만 총재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시 좀 혼동이 있었죠. 통화정책 방향, 그러니까 금통위가 시작되고 인하 또는 동결이 또는 인상이 발표 나고 나면 통화정책 방향이 그때 같이 나오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요. 점심 때쯤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거든요. 네. 총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왜 내렸고 앞으로 어떻고 이런 쭉 얘기 1시간 동안 하세요. 네. 기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번에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상 인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네. 여기서 말씀하신 거 총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보를 그렇죠.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죠. 대부분 그냥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 기자회견 또 요약해드리면 인하 결정은 7명 전원이 만장일치다. 네. 인하에 토달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4명 그중에 4명은 향후 3개월 내에 2.75 안 내린다. 안 내리는 게 좋겠다. 3개월이면 지금 2월이니까 3, 4, 5 봄까지 안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3명은 추가 인하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지만 추가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전원이 모두가
지금이 인하 국면이다라는 건 동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릴 거란 얘기예요. 와, 더요?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네요. 그죠? 시중은행한테 돈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예금은 하지 나가리네. 말아야지. 네. 예금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금값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사장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네. 그 화폐 가치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 아니, 뭐라도 해야 돼. 주식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주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미장은지금을 보고 달러를 사야죠. 어제 팔란티오 또 10% 빠져가지고. 아, 그거 지금 해명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주식 오늘 떠 떨어졌지. 팔란티어 지금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20% 떨어졌지. 네. 이 정도면 본인의 뷰까지 숏을 치는 천성 쇼챙이가 아닌가. 이거 그냥 주말에 몰아서 하면 안 돼요? 항상 주말에 한 4개 정도 이게 그 해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금리 2.75는 긴축적인 수준이다. 네. 이런 워딩을 하신다는 건 이제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연내 2, 3회 더 이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6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높잖아요. 4.5고 네. 게다가 안 내릴 수 있다는 어떤 의견도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금리 차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좀 봐가면서 할 것 같다. 그리고 네. 근데 미국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거나 뭐 심지어 인상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네. 우리랑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죠. 지금 환율이 이 정도인데 금리를 자꾸 우리만 내려가지고 지금 원화만 지금 휴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 그러니까 참 힘든 자리예요, 네. 저게.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죠. 네. 그러니까 원화가 좀 약해졌죠. 한 3원 정도 약해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추경을 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원화 한국 좋아? 이러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거다. 한국 주식도 좋고. 그래서 추경은 재정 정책이잖아요. 실제로 돈을 쓰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통화 정책은 금리랑 이런 걸로. 그래서 두 개가 정책 조합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한 1.7%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총재께서는 이제 20조 이상은 하는 거는 좀 원하지 않고 네. 모두에게 다 25만 원 주는 거는 원하지 않고 뭐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의견이 있지. 정책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여당, 야당 다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지혜를 모아. 그렇다고 뭐 각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네. 여당안은 뭐죠 요즘에? 여당의 경기 부양안은 뭐지? 여당이요? 그러게요. 뭐가 안 나오는 거. 여당은 우리가 모르고 경기 있을 수 부양안이 없나 지금? 지금 야당은 그거 네. 보편 네네네. 그거 25만 원. 25만 원 주는 네. 거하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어쨌든 추경은 한 20조 정도 해야 된다. 아,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 그래요? 약간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분들은. 그래서 결론은 금리는 더 내려준다. 횟수는 봐서 결정하겠다. 네. 추경하면 성장률 올라간다. 네. 많이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추경을. 많이라는 건 20조 이상. 왜냐하면 올해 20조 이상 해서 뭐 한 40조에 내년에 좀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상무님의 앞으로의 뷰는 네. 이제 다음 기준금 금통위가 이제 네. 4월 17일 예정인데 네. 이때는 이제 또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을까요? 저요? 상무님의 의견은? 저는 총재께서 이제 더 내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다음은 쉬고 그 다음에 내린다. 아, 요번에는 이제 동결될 거다. 4월에는 동결. 동결. 네. 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누구 편들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러면 상무님의 의견이 동결이다 보니까 알방꾼 전략으로 아마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헷갈리는 게 정부도 막 정책을 내잖아요. 네. 정부도 정책을 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 여당 편을 드는 거예요, 야당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죠? 네. 원래는 애매하다. 대부분 여당 편을 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야당 쪽이 주식 쪽에 좀 더 포커싱하고 있고, 그렇죠. 여당 쪽은 어디 포커싱하고 있는 거지? 요즘에 여당 분들은 뉴스가 잘 안 나와서. 뉴스가 잘 안 나셔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래서 제 생각도 그래요. 추경은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무리는 좀 있지만 그리고 금리나 통화정책 쪽에서 좀 풀어주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얘기도 했지만 네. PF 같은 경우는 PF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밉다고
자식 중에 말을 안 듣는다고 걔를 굶기거나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견 있잖아요. 아 정리할 건 터뜨릴 건 터뜨려야지. 아유, 열 손가락 중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떼어낼 수는 없잖아. 죽을 때까지 뭐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내 돈으로 걔 막내를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 넷째가 그 사업 망하면 전화하는 거죠, 어머니가. 첫째야. 다 같이 각출을 좀. 돈 좀 있냐. 뭐 넷째가 죽는단다. 이런. 그러니까 이 한국이 좀 그래. 그러고 약간 한국의 문화가 약간 좀 그런 느낌. 미국은 짤 없죠. 미국은 네. 망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지 뭐. 그런데 한국이랑 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이해가 없어요. 확 되네요. 이 비유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내쫓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가야지.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틀린 건 사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였어요. 네? 잠깐만. 안 그러면 이 총재님의 이 고뇌찬 이 결정을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거랑 의도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죠? 딱 맞추셨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언 방송이 되고 경제 방송에 이렇게까지 잘 맞추는 방송이 없다. 여기만 가면 그냥 돈을 벌 수 있다. 딱 이게 되는데 갑자기 또 어제 동결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킹시나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는 이제 타고난 마이너이기 때문에 이런 뷰도 있어야 된다. 이제 진짜 맞춰도 돼요 그러면? 제발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 우리 제발요. 구독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구독자 막 다 정말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는 알상무의 의견이 너무 들어야 돼. 왜 듣냐면 그거 반대로 하려고. 그래서 팔란티어 이번에 안 들어가길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오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중국 주식이 왜 떨어졌어요? 너무 고점이라서? 중국 주식을 좀 지칠 만도 됐고 오늘 아마 약간 정책 쪽에서 조금 삐끗했을 거요. 그래요? 잘 못 봤어요. 오늘 총재님만 보느라고. 총재님 안경 안 바꾸셨대 이번에. 그래서 오늘 안경은 약간 작심한 안경. 네 그리고 기자들 좀 무례한 질문하지 마시고요. 총재님. 단도리까지.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한국은행이 그 자료로 낸 거예요. 성장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요. 범위가 엄청 넘죠. 4에서 1이야. 안 하니만 못하고. 이 전망이에요. 네. 올해 초는 안 좋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 같고 맨날 그럽니다. 네.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초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올라가냐? 다 이유가 있죠. 왜요? 다음 달 중반에 뭐가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지금 거기 네, 헌재 지금 쪽에도 또 최종 핫한 걸로 알고 변론 있거든요. 하고 계신 거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애써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갈등이 너무 격화됐으니까. 네, 못 본 척.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네. 만약에 그런 국면이 되면 또 정치 테마주 나오겠죠. 그렇죠. 누가 유력해? 그것도 준비해 놔셔야 돈을 버는 거고. 누가 유력해요? 네? 누가 유력해요? 누가 유력하냐고요? 이제 말하신다면서요, 다. 요즘에 그거 비슷비슷하던데 지지율. 누구랑? 그 여당 야당. 여당은 누구예요? 야당은 알겠고. 여당은 누구지? 문이라고. 전 도지사분. 근데 약간 여당 쪽에서는 갑자기 정치 방송이 됐네. 네. 우리도 정치 방송 가자. 우리도 실시간 20만, 그래, 50만 그 69만이 보고 있더라고. 근데 여당 쪽에서는 이거를 뭐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간 출전을 못 해. 출사표를 못 던져. 그러니까 다음 달 중반까지. 결정이 애매하겠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뷰에 나왔어. 왜 나왔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쵸. 어제 뭐 그 3프로에 네. 나오신 거고. 그러니까 뭔가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 시작하는 게 여당인데 그러네. 문제는 그 안에서도 지금 가르마가 안 타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이네요. 그리고 가족 이슈가 좀 있다고. 누가? 도지사님? 아니요. 야당이요? 여당 쪽에서는 네. 가족이 그렇게 말리고 있다고. 아. 다들.
우와. 왜냐면 이건 판이 안 좋으니까. 아, 그치. 네. 오, 이거 새롭다. 그러니까 역시 여의도 약간- 소식통. 약간 질 경기인데 왜 갑니까? 아, 라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네. 털리는 것도 봤고 아, 그치. 무섭잖아요. 학습 효과. 그래서 결국은 정책이 저는 대부분 우리나라 대선이 보면 정책이 아니라 약간 비방만 하면서 쟤 나쁜 놈이에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정책을 많이 들고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시대도 좀 변했고 아, 그래야죠. 그래서 여당도 좀 많은 정책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네. 여당 말고 그 이제 3당, 4당, 5당, 6당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거기도 준비 중이시던데. 거기도 그 저희 옆 동네 분도 지금 참전하시고. 경제 전문가가 한번 가셨잖아요. 경제 정책 좀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뭐 라이브 원래는 녹화해서 이 맞아요. 금토일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 네. 니니께서 네. 이 조회수에 정말 저보고 아까 왔는데 그 막 그러더라 뭐라 그랬죠? 상무님 오늘 인하했다고 인하한다고 카톡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 다 사람들한테 인하했다고. 네네. 그래서 라이브 뭐 10분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36분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자 오늘 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브리핑 짧게 해주시는 거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그 다른 유튜브 경제 유튜브 방송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게 항상 뭐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올라오는 거. 아, 맞아요. 우리도 이런 거 좀 필요하다. 그때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월에서 금까지 너무 길다. 지금 수요일도 채워놨더니 수요일도 길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켰죠. 왜냐면 트럼프도 그렇고 요즘 경제 뉴스가 되게 많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해석해 주는 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알고 있고 우리끼리는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방송을 키는 건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오늘도 내가 욕 먹으려나? 어쨌든 그래서 네. 좀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미국장에서도 오늘 또 미국장 빠지면 내일 9시에 미장은 지금에서 설명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FOMC 굉장히 중요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새벽이라도 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을 흐리시는데 내일 미장한 지금에도 또 굉장한 우리 유명하신 또 게스트분 나오십니다. 엄청 반가운 분이 나오시죠. 네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금리는 지금 이제 긴급 해명 방송을 했는데 긴급 해명 방송이라기보다는 긴급 용비어층과의 연속이죠. 긴급 칭찬 방송이 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한국은행에 좀 비난만 하지 마시고 힘을 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율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은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비난하시면 네. 한국은행도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좀 믿어주시고. 네. 지금 대변인이세요? 네. 저희도 믿어주시고. 네. 저희 아니 이거 정치인 발언 아니야? 뭘 믿어줘? 네, 길어지면 안 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급 라이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맞죠? 맞죠 아세요? 맞죠? 맞죠? 틀렸죠? 이런 건가? 맞점. 맛있는 점심? 맞죠? 맛있는 저녁 드시고 여러분 좋은 저녁 드시기 바라고 내일 저희 미장은 지금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